2025학년도 대입 준비의 시작. 2024학년도 대입에서 나타난 특징은?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환입니다. 네, 오늘은- 김한솔입니다. 네,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 1년? 2년? 네. 2년 만에 모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 24학년도 입시하고 이제 올해 또 진행되는 것들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윤한울 대표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으로 제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일단 지난해에 있었던 대입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의학 계열을 쓴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를 걸치고 쓰는 그런 패턴들이 되게 유지됐었거든요. 근데 애들 자체도 그렇게 쓰려는 경향이 많이 줄었는데, 입시 결과에서 보게 되면 서울대를 포함하는 스카이라인의 입시와 의학 계열을 대비하는 애들의 이게 리그가 완전히 분화된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죠. 네네. 정성평가를 반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영향력이 되게 미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서도 내신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말씀해 주신 내신 영향력이라는 건 성적이에요? 그쵸. 어. 성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평가부터 킬러 문항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본 애들이 극히 적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회사들, 네. 이런 것들에서 좀 정확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주 상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쓴 애들이 오히려 더 네. 입시 결과가 좋았던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보시는 네. 입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특징이?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소개서 폐지.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첨단학과가 들어온 부분들. 네, 이 부분이 서울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첨단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영고 같은 게 216명 정도,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 816명 정도 증원이 됐었거든요. 이제 이런 첨단학과나 과 하나의 인원이 늘었을 때 사실 수시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6대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하나 증원이 되면은 한 6배수 정도를 거기에 몰린다고 봐요. 그러면은 816명이 증가를 했다? 그럼 68에 48 했을 때 거의 한 5,000명 가까이의 원서가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과와 성향이 비슷했다. 그러니까 첨단학과가 개설되기 이전에 학생들이 지원했던 학과들, 특히 이제 전자전기라든지 이런 학과들의 경쟁률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학교들 이제 통계나 경쟁률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제 전자전기가 이제 가장 낮은 학과 탑5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리 베이스로 학생부를 구축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어떤 개탄해가 오래가 아닐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올해도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첨단학과와 더불어서 간호학과에 대한 인원 증가가 되게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네, 수도권은 얼마 안 됐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커트라인 하락을 좀 피할 수 없는. 네, 그리고 1차 선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리계통 베이스 학과들, 그 다음에 간호 관련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1차 패스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쉬웠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커트라인 하락을 좀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이 계통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대한 결정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교과나 진로 활동에 대한 결정력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때로는 이제 면접에 대한 결정력이 높아지는 거죠. 1차 패스한 다음에는 이제 면접이 결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신의 상향 평준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특의 상향 평준화라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입시나 아니면은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퍼뜨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는 양으로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글자 수 제한 없을 때 학생부만 한 40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학생부를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딱 글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진로 700, 그다음에 뭐 자율 500, 각 세특별로 500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진검승부를 했을 때 질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이런 부분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500자를 채워주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부실하게 하는 그런 망나니 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요새는 다 양으로는 채워주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소재죠. 예, 소재를 얼마나 본인이 배운 것에서 확장을 시키느냐.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각 계열마다 쓰는 세특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세특 중에 하나가 풀이의 변환입니다. 예, CT MRI 관련해서 의학계열 쓴다는 애들 중에서 미적이나 수투에서 안 쓰는 애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부 상담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누더기가 된 학생부를 되게 많이 봐요. 누더기가 된 네. 학생부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아. 툭 튀어나오는 소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세특 저거 신박하다 괜찮다 집어넣고 이러고 집어넣고 가서 또 신박하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왜 미인도 그렇죠. 눈이 이쁜 사람, 코가 이쁜 사람 이거 다 모아놓으면 괴물이 되거든요. 조화가 안 돼.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학생부 자체도 좋은 거 다 모아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를 보니까 되게 희한한 괴물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같은 경우에 입사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상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항목들이 대폭 축소됐죠. 자유동아리도 삭제되고 개인봉사활동 삭제되고 다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성평가 지표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신으로 애들 다 잘랐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아마 중위권 이하 학교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마나 센 내용을 집어넣냐 그리고 얼마나 연결성이 있게 본인의 일관성이 있게 본인의 캐릭터를 잘 살려서 학생들을 구축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리그가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리그가 나뉜 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강화될 게 중경예시 이상의 리그와 그 밑에 있는 리그는 예시당초 논리가 다르거든요. 학종 중심이냐 아니면 교과 중심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경계선상이 건동 정도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의 학생들은 역시나 진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교과나 이런 정량 지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그 패턴은 이제 좀 공고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흔히 얘기하는 학교 급 간의 차이점이 있는 네. 게 더욱 명확해진 거고, 그다음에 스카이 뭐 공대를 가려고 했던 학생들, 자연대나 공대를 갔던 애들이랑 의학학 계열이 완전히 분리됐다. 이거는 거의 수시로 봤을 때 아니면 정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분리가 됐다. 그러니까 좀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준비한 아이들이 좀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실 서울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필수 권장 이수 과목들 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의 학생부나 이런 부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학생의 역량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신이 높으면은 뭐 의대도 넣어보고 공대도 넣어보고 막 약간 이런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라질 거고 앞으로는 이런 패턴들이 더 강화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계속 보게 되면 서울대는 그 부분이 명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 연계성이라는 걸 되게 강화하는 형태로 가는 건 되게 많은데 연고대는 느낌이 살짝 달랐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연고대 그리고 서성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가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써야 되는 모집 단위를 안 쓴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최종 합격을 하고 그리고 1단계 통과하는 비율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연고대부터 그런가? 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전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의 영상도 찍었던 애지만 약학을 원하던 애였는데도 뭔가 첨단 분야에도 1단계를 붙어요. 그리고 화학교육도 붙고 그리고 신소재도 붙고 맥락적인 부분에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붙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첨단학과는 좀 낮은 학교인가요? 아니요, 연대요.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는 건 서울대 맞거든요. 그렇지만 연고대는 아니다. 연고대는 변함없이 일반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고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오히려 서울대보다 연고대가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입시에 있어서. 예, 올해 입시를 보고 연고대는 진짜 내신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 의대 입시를 뭐 예로 들자면은 사실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의대 붙는다고 해서 예, 연대 의대 붙고 그쵸, 안 붙고 되죠. 이렇게가 안 잘 안 되죠.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서울 의대 붙은 학생이 연대는 또 떨어졌어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예, 걔가 교과를 못 넣었죠. 사실 추천형은 못 넣고 이제 활동 수용을 넣은 거예요. 1차는 패스를 했죠. 예, 근데 2차에서 면접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1차 패스도 저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넌 더 높다. 예, 연대보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내신이 워낙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가 성향상 상당히 좀 모범적인 학생들 그리고 이제 지나친 사교육을 좀 배제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입사관의 어떤 숙련도 차이도 좀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이론적인 내용은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숙련도가 있는 입사관들하고 없는 입사관들의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예, 숙련도가 있는 입사관 말고 예, 좀 초보 입사관은 딱 보고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서울대지 라고 하면서 서울 패스 이런 경우가 있고 예, 좀 숙련도가 있는 입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걸 보고 야 이렇게 스펙이 좋은데 이걸 혼자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는 입장이 이걸 다르구나. 혼자 했다고? 예, 이거는 말도 절대 안 돼. 혼자 한 게 아니야. 너 나가리. 예, 음.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랜덤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사실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적어요. 서울대는 정책적인 부분에 영향력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생 재작년이죠 어떻게 보면 예, 영재학교에서 이제 올 A를 받은 학생, 예, 그 학생이 서울대에는 광탈했어요. 서류조차도 패스를 못했거든요. 올해인데 네. 근데 얘가 연대는 바로 붙었거든요. 뭐지? 뭐 네. 때문에 떨어졌지? 그러니까 광탈했지? 이거는 정책적으로 걸러냈다 말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대가 것보다 아닌데? 의대요. 아 의대니까. 네. 그쵸. 의대니까 의대는 그렇죠. 걸렀겠죠. 네. 서울대는 영재과학고보다는 다른 학교용을 어떻게든 붙여줄 방안을 스스로 연구하는 학교거든요. 그것보다는 이게 공대였으면은 됐을 텐데 붙었을까요? 의대라서 그런 의대라서 거지. 그렇죠. 연대는 네. 워낙 대놓고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까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성향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오히려 연고대가 더 이제 내신이나 이런 부분 강화를 시킨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근데 이게 전형마다도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특목 자사고를 좋아하긴 해요. 네. 그만큼으로 네. 쳐주는 게 일반고에서는 내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고고의 유형에서 단순히 활동으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이 되고 네. 활동이 돼야 되는 거지 내신이 안 되면 활동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일반고더라고요. 내신이 최우선이신 네. 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경험칙상 그걸로 이제 뒤집어 엎은 경우를 좀 많이 봐가지고 사실은. 예. 그리고 아까 첨단 융합학과 관련해서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첨단학과 아까 서울대에서 400몇 명인가 뭐 선발한다 그래서 엄청 이제 그 이슈가 됐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3위 대학에서는 그만큼의 영향이 있었는지. 수시와 정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시에서는 첨단 확보가 거의 돌만큼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기가 예, 조금 네. 생각보다 그냥 다른 데가 되면 빠져나가고 네, 맞아요. 빠져나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되게 많이 돌아서 인원을 못 채운 케이스들이 상위권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시로 가보면 정시는 이탈률이 거의 없었어요. 또. 근데 이거는 이게 의대 입시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측면도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구성에 있어서 화학생명을 좀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의대 교수님들 이제 10명 잡고 한 진짜 대부분 뭐 연구하시냐 물어보면은 한 대여섯 명 정도 아마 AI 연구하신다고 그럴 거예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AI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학적인 베이스, 기계공학이나 이런 부분의 베이스가 상당히 필요한 이제 의료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입자 치료라든지 이런 경우도 물리학적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고 영상 진단이나 이런 도구들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의사라고 해서 화학 생명만 해서 뭐 수술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술 도구나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의사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의료업계가 그렇게 되고 있고 성균관대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을 학과를 만들고 삼성 바이오가 그렇게 이제 주가가 뛰고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대에서도 예전처럼 뭐 화생 베이스로 뽑는 게 아니라 아예 화생 베이스 없이 물리, IT나 공학 쪽으로만 이렇게 했는데도 있어도. 선발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첨단학과하고 겹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화학생명을 해야 의대를 붙는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의대 입시, 특히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학년 때부터 막 그 국어의 세특을 갖다 뭐 껍빛단 리에 나오는 의사의 어떤 표본에 대해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붙이면서 3년을 채운 애들보다 오히려 순수하게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해서 예, 뭔가 그 성과가 있는 애들, 그게 뭐 화학 생명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예, 그런 애들을 좀 선발하는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복 합격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네.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세특의 질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해 주신 거. 그러니까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내가 어떤 곳을 가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지가 일관성 있게 보이고 특별하게 보이는 활동을 했으면 그게 조금 더 높은 그렇게 평가를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네. 정리를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을 네. 선호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네. 그렇지만 아닌 학교들도 워낙 많아졌다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네. 활동 중심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것 같아요. 학교마다 네. 전형마다 그쵸. 다르다 네. 이렇게 그게 정리해야 어떻게 돼요. 보면은 그쵸. 예, 코끼리 장님 예, 만지듯이 예, 어떻게 예. 서로 만지는 부위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만나는 그쵸. 애들도 다르고 음. 예, 합격이 되는 라인을 이제 본 측면이 좀 다르기 음, 때문에 예, 음. 뭐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냥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에서 또 보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입장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상위 대학을 좀 노린다면 어느 하나를 좀 빼놓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신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되고, 수능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것보다 좀 일관성 있게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을 맞춰서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두루뭉술한 결론이었습니다. 네.